자, 공인중개사 시험의 2차 과목입니다. 부동산 공법 강의할 유종입니다. 자,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합시다. 자, 첫째,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기 위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이제 강의 좀 들으시러 오신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공인중개사.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 거래의 중개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격증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죠.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예. 자,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전문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은 자, 쉽게 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자격증이에요. 자, 우리 요즘 서울에 강남에 34평짜리 아파트 얼마쯤 합니까? 50으로 갑니다. 쫄랐어요. 자, 그거 하나 중개하면 얼마 벌어요? 얼마 수수료 받습니까? 0.5 내리죠. 저는 0.9 했는데. 그래서 50억짜리 0.5면 한 2,500만 원 받죠. 양쪽에서 받으면 얼마? 5천만 원. 그러면 한 2개 하면 억대 연봉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자격증입니다. 그럼 울산광역시에는 34평짜리 얼마쯤 합니까? 그건 옛날 이야기고 한 10억대 이상 합니다. 그러면 자, 이것도 역시 중개를 하게 되면은 0.5%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고수익을 올 수 있는 자격증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에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크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나누죠. 어제 뭐 1차에 학개론 공부를 좀 했을 거예요. 그 1차 과목이 2과목입니다. 부동산, 자, 학개론, 자, 그 다음에 민법, 그다음 민사특별법, 이렇게 2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2차에는 자, 첫째 둘로 나눕니다. 1교시, 2교시로 이렇게 나누는데 1교시에는 이제 중개, 법령이 첫째 과목이고 그 다음에 2과목이 부동산, 공법, 오늘 강의 들을 과목이죠. 자, 그 다음에 2교시에는 공시, 세법 이렇게 2과목을 합쳐서 봅니다. 그래서 학개론 40문제, 민법, 특별법 해서 40문제, 중개법령 40문제, 공법 40문제, 공시세법 합쳐서 40문제인데 공시에는 24문제가 나오고 세법은 16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1차든 2차든 이렇게 시험을 통과해야 합격하는데 통과하는 합격 기준은 자, 지금은 현재 절대평가다라고 해서 절대평가제로 합격자를 선별합니다. 이 절대평가제는 각 과목 자, 40점 이상이 나와야 돼요. 40점 미만짜리가 단 한 과목이라도 있으면 불합격됩니다. 자, 그리고 전체 평균 자, 60점 이상이 되면은 자, 시험에 합격을 해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절대평가제예요. 그래서 1차 과목 같은 경우 이 2과목 40점 이상 받고 평균 60점이 나와야 되고 2차 과목 같은 경우 자, 이 세 과목에 각 과목 40점 이상의 평균 60점 이상이 나와야 합격을 합니다. 자, 이런 절대평가제는 여기 있는 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절대평가제를 상대평가제로 지금 정부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제. 예. 그럼 상대평가제는 뭐냐? 자, 각 과목
40점 이상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40점 미만짜리 있으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합격자를, 전에는 절대평가는 평균 60점 이상이면 누구나 다 합격했는데, 상대평가자에는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가지고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등수로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제 하는 상대평가제에서는 최종 합격자를 2,000 내지 3,000명 정도 합격시킬 모양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상대평가제를 통해서 최대 합격할 수 있는 인원은 2,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000명까지 허용할지 말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등수 안에 들어야 합격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 상대평가제로 바뀌면 상당히 시험이 어떻다? 어렵습니다. 예. 그냥 여기에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개고시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중개고시. 고시 수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는. 예. 자, 우리 절대평가제는 수능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수능이 무슨 시험이에요? 공인중개사 시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른들이 수능 시험을 치는 것이 이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왜? 올해 32회 시험에 얼마 시험 쳤어요? 40만 8천 명 시험 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 수능은 한 50만 명 시험 쳤죠. 거의 수능과 똑같은 단일 시험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많이 칩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수능이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절대평가제일 경우에는 수능 정도의 수준이지만은, 자, 상대평가제 되면은 이제 수능 수준이 아니고 무슨 수준으로? 고시 수준으로 됩니다. 고시 수준.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부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이제 올 1월 달에 여러분 시험 공고 33회 시험이 2022년도에 치죠. 이 시험 공고문이 발표날 때, 자, 상대평가제에 대한 사항도 같이 발표를 할 겁니다. 발표를 하면은 유예기간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래서 2년 내지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상대평가제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부가 바꾸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바꾸면은 내년 1월 달에 공고문에 이게 더 발표가 나는데, 이 유예기간 안에 여러분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예, 합격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뭐 우리가 상대평가제가 됐을 때 왜 어렵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평가제 되면은 여러분하고 또 같이 시험 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서울대생이에요. 지금 요즘 서울대생도 취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대기업에서 채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럼 왜 대기업에서 채용을 안 합니까? 뭐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서울대생이 왜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에 들어오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기업이라 하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진력공사, 이런 공기업에 취업을 할 때,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5%의 가산점을 줍니다. 자, 그러면 5%의 가산점이 있나 없느냐에 따라서 합격의 당락이 결정이 나버려요. 그러면 서울대생들이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이 자격증을 무조건 취득하려고 하겠죠. 예. 무조건 들어올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5% 가산점 줍니다. 공기업 취업하는데. 공인회계사로 들어봤죠? 그것도 역시 5% 가산 줍니다. 공인중개사도 5% 가산점을 줘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2,000명, 3,00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젊은 대학생들입니다. 그들하고 경쟁하면은 우리하고 다르죠. 그 애들은. 예. 한 번 보면 머리에 다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10번 봐도 안 들어가잖아. 예. 그게 경제 몰입입니다. 그래서 상대평가제 바뀌면 상당히 시험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고,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바뀌면 유예기간이 2년 내지 3년 줍니다. 이 기간 안에 무조건 합격을 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후회한다. 예. 그러면은 합격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상대평가제 됐을 때는 합격자가 적어지겠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가치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려고 여기 마음먹고 오셨으니까 이제는 막 우리 좀 막말 험한 편으로 예,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예. 이 유예기간 안에 합격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예. 그럼 합격하는 방법은 1년 만에 합격하는 방법이 있고 한 3년 공부해야 합격하는 방법이 있고 한 10년 이상 해야 합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고 싶습니까? 1년 만에 합격해야 되죠. 예. 그럼 1년 만에 합격하려면은 자, 거기에 따른 상당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걸 감내해야 돼요. 예. 그거 못 참으면 안 돼요. 그 참은 분은 1년 만에 반드시 합격합니다. 예. 자, 그래서 시험 제도가 이렇게 바뀌니까 여러분은 이 유예기간 안에 반드시 합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르치는 부동산 공법을 좀 소개하면은 자, 이 과목은 자, 6개의 법과 영과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그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영, 규칙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몇 문제가 나오느냐? 12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여기도 마찬가지 법, 영, 규칙에서 6문항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여기도 마찬가지 법, 영, 규칙에서 6문항. 그 다음에 건축법, 영, 규칙. 자, 법, 영, 규칙에서 7문제. 그 다음에 주택법. 자, 법, 영, 규칙 7문제. 농지법 2문제. 자, 이렇게 총 6가지 법, 6가지 영, 6가지 규칙에 의해서 총 18가지 법규죠. 자, 여기서 총 40문제가 나오는데 이 18가지 법규를 조문수로 따지면 조문이 2,000개 이상이 되고 우리 책 페이지 수로 따지면은 3,000 자, 페이지 이상이 됩니다. 양이. 책 두께가 이만해집니다. 이게서 시험에는 40문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면은 부동산 학개론, 민법, 민사특별법, 중개법령, 공시세법 이거 다 합쳐도 부동산 공법 양이 더 많습니다. 이 한 과목 양이 나머지 과목 다 보다 양이 어떻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30페이지 이상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보는 기본서에는 기본 교재에는 자, 이 3,000페이지 이상이 되는 내용 중에 한 700페이지만 소개하고 자, 교재에 없는 부분이 2,300페이지 이상이 돼요. 예. 자, 그럼 시험에는 이 교재에 없는 부분이 시험에 나오느냐? 자, 출제가 되죠.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털려야 되죠. 털리려고 하면은 1년 만에 합격합니다.
맞추려고 하면은 10년 이상 걸려요. 이 과목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 이거 맞춰야 돼. 그러면 10년 이상 해라. 이런 거는 틀리도 돼. 1년 만에 합격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년 만에 합격하려면은 공법이라는 과목은 교재에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비율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 시험에서는 과감하게 다 틀린다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맞출 수 있는 것만 충실하게 학습해서 맞추면 쉽게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만큼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머지 과목들하고는 달라요. 이 과목은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나머지 과목들은 시험 출제 범위가 교재 소개 다 돼 있지만 이거는 소개가 다 안 돼 있어요. 일부만 돼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어느 걸 봐야 되고 어느 건 버려야 되는지가 자,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정해줍니까? 제가 정해줍니다. 이런 버리세요. 버리라는 것은 1년 만에 합격하기 위해서 영원히 보지 마라 뜻이에요. 자, 그걸 일일이 다 정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정해준 대로 학습만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만큼 양이 방대한 과목이니까 다른 과목보다는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나야 되겠죠. 네.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노느냐? 시험. 자, 우리가 올해 시험이 32회 시험이죠. 작년 시험이 31회 시험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작년 시험보다는 자, 상당히 수월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웠고 상당히 쉬웠어요. 상당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웠다 이 말이에요. 예. 실질적으로 자, 30회 시험 공법이 그럼 쉬웠느냐? 냉정히 말해서 안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31회보다는 쉬웠다 이 뜻이죠. 그래서 자, 오늘 나간 프린트에 보시면은 자,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 공법 시험 대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021년 우리 자 10월 30일에 실시한 3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 공법 시험을 분석해 보니까 오지 선택형 40문제, 그럼 지문이 200개 지문이죠. 부동산 공법의 출제 범위에서 31회까지 출제된 부분, 즉 기출이 된 부분이 114개 지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57%가 기출된 데서 나왔고, 자, 31회 시험은 43%가 기출된 데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31회보다는 32회가 쉬웠다는 뜻이에요. 기출된 것이 많이 너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회까지 미출제된 부분은 86개 지문, 43%가 미출제된 데서 나왔고, 31회 시험은 57%가 미출제된 데서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1회가 어떻다?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1회와 32회가 정반대되어 있죠. 출제된 부분과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 비율이 정반대로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31회보다는 30회가 좀 쉬웠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30회 시험 그럼 그렇게 쉬웠느냐? 아닙니다. 31회보다는 쉬웠다는 뜻이지 실질적으로 32회 시험 같은 거 어제 아래 친 시험은 냉정히 이야기해서 난이도가 좀 그래도 높습니다. 높은 편이에요. 자, 그리고 함정이 너무 많았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실력이 되는데도 그날 가서 정신 못 차리고 확 휘말릴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알 듯 모를 듯 하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자, 그걸 이제 손대 뿌리면 너무 가뿌려야 되는데 그걸 알 듯 하니까 손대다 보니까 2차에 떨어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만큼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뜻이죠. 31회보다는 쉬웠다. 그래서 밑에 분석 보시면은 부동산 공법은 상대평가 시험제도 및 유예기간을 고려해서
32회에서는 30회 시험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웠던 시험이다. 그래서 정부가 상대평가 제도를 실시를 하기 위해서 자, 32회 시험부터 공법은 31회보다는 좀 수월하게 해준다 이 뜻이에요. 예. 그러면 앞으로 유예기간 2, 3년 된다 그랬죠? 이 기간 동안에도 32회 시험 수준 정도로 수월하게 내줄 거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 잘 정리를 해서 합격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교재의 내용 중에 기출된 부분의 출제 비중이 많았고 미출제된 부분의 출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존의 기출된 부분 중심의 동영상 강의로는 합격점 60점을 받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미출제된 부분의 출제 비중은 높아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공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자 그리고 기출 부분과 미출제된 부분을 적절하게 자 조절하면서 학습할 것이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기출된 것만 열심히 본다고 해서 합격은 못해요. 왜? 한 57%밖에 안 나오니까 다 맞춰도 합격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된 것도 공부해야 되고 출제되지 않은 부분도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뭐 우리 서울에 뭐 뉴스에도 TV에 선전 많이 하죠. 동영상 업체. 우리 동영상을 들으면은 합격하면 환불해주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런 동영상 업체에서는 기출 중심으로만 강의해 줍니다. 예, 그래서 기출 중심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이 동영상 보고는 합격 못해요. 그러니까 좀 더 거기서 뭐랍니까? 합격만 해라 환불해준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상수를 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출제되지 않는 부분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것을 전혀 강의 안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만 봐가지고는 합격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제되지 않는 부분도 자, 봐야 되는데,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 뭐 우리 공부에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이 중에 제가 출제될 만한 것을 뽑아서 정리를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만 보면 돼요. 그리고 올해 30회 시험에 이 학원에서는 공법이 최고 점수가 90점이 나왔어요. 공법 90점이라는 것은 100점이 아니고 110점, 120점이라는 뜻이에요. 공법 90점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분은 그러면 이것저것 많이 봤을까? 아니에요. 제가 정리해 준 거 그것만 하나만 계속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0점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고 10년 만에 합격하는 그런 경우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공부하는 요령이 좋아야 됩니다. 여기에 연구하러 왔어요. 뭐하러 왔습니까? 시험 공부하러 왔죠. 그럼 시험 공부에 맞게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밑에 보시면은 학습 교재 및 학습 방법에 대한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5, 6월 달쯤에 되면은 이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쓰는 기본 두꺼운 교재를 이제 외에 요약집이라는 교재를 씁니다. 이 요약집에서는 200개 지문 중에 176개 지문, 88%가 요약집에서 나왔고 31회 시험에서는 200개 지문 중에 160개 지문, 80%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31회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자, 테마라고 들어가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예, 여러분이 8월달, 9월달, 10월달 시험 칠 때까지 막판 정리용으로 봐야 할 자료가 무슨 자료다? 테마 자료예요. 테마 자료. 자, 한 70페이지 됩니다. 이 많은 양을 시험에 놓을 만큼 딱 줄여서 몇 페이지? 70페이지. 딱 정리해줘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는 148개준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74%가 이 테마 자료에서 나왔고 31회에서는 200개 지문 중에 140개 지문 70%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어려웠죠. 31회가. 그리고 아예 교재에 없는 지문, 우리 정부에 있는 모든 교재에도 소개 안 된 지문이 자 200개 지문 중에 24개 지문 약 12%가 나왔어요. 공법은 아예 책이 없는 건 이리 놉니다. 그 다음 31회 시험에서는 40개 지문이 나왔어요. 20%가. 그래서 31회가
30보다는 훨씬 어려웠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분석해 보시면 31의 시험에 비해서 교재 없는 부분과 교재 있는 부분이라도 자 출제된 적이 없는 부분의 출제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단순 암기식 공부로는 더 이상 합격할 수도 없고, 기본 용어부터 세부 사항까지 이해부터 하고 문장 중심으로 정리된 테마 자료를 통하여 반복 학습함으로써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0페이지 테마 자료를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1월달 본수업부터는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 빨리 1년 만에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수업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 두꺼운 교재로 수업을 해주죠. 그러면 댁에 돌아가서 복습은 어디다 하느냐, 이 테마 자료다 하라 거예요. 그래서 아예 1월 달부터 이 자료에 눈을 익히라. 이 자료만 보면 몇 점 받는다? 최고 90점 받았잖아요. 80 몇 점짜리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벌써 1월 달부터 계속 이거로 복습하시래. 그리고 8월 달 가면은 자 개정상이 다 업데이트된 다시 바꾼 새 자료가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법은 책을 통해서 책을 읽지만은 여러분 복습을 하실 때는 이 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처음부터 1월 달부터 이게 눈에 익혀버리라. 예. 그러면은 나중 8월 달에 새 자료가 나갈 때는 그 자료 보는데도 속도가 어떻다? 빠르죠? 그러면은 하루에 공법은 한 번 이상 봅니다. 전체를. 그럼 뭐 모의고사 한번 쳐보세요. 8월 달쯤 되면 모의고사 치면은 성적이 더 나온다. 예, 8, 90점씩 놉니다. 예. 자, 그렇게 여러분이 1년 만에 합격을 하게끔 만들겠다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시험은 시험 공부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예. 뭐 연구하듯이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다들 우리가 이제 이 유예기간 안에는 다들 뭘 하도록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다 취득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 뜻이. 자, 그럼 시험은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우리가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예. 학습. 자, 말 그대로 1년 만에 합격하기. 자,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는 3대 조건이 있습니다. 자, 1차, 2차 다 합격. 자, 3대 조건이 크게 세 가지에 있어요. 첫째, 출석.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습.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반복. 자, 이 세 가지 조건만 여러분이 충실하면은 1년 만에 다 합격합니다. 자, 출석. 출석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집에서 우리 동영상 편안하게 앉아서 보면은 공부 잘 됩니까? 그건 4시간짜리 하나 보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딱 꼼짝 안 하고 막 탁 부릅뜨고 보면 4시간 안에 보겠죠. 그러나 자, 보다가 전화도 한번 받아봐야 되고 또 커피도 한 잔 타무야 되고 또 뭐라 해서 하면 또 거기 가서 응대도 해야 되고 이래저래 하면은 6, 7시간 이상 걸립니다. 예, 그러다가 막 중간에 한숨 잡았다. 그럼 하루 종일 걸리죠. 또 앞으로 빽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동영상을 봐서는 효과적인 공부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출근하듯이 학교에 매일 나가듯이 학원에다 매일 출근하라니까. 자, 그래야 좋든 싫든 간에 자, 강의를 듣겠죠. 강의를 듣기를 해야만이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공법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출석을 해서 강의를 듣고 뭐부터 해라는 뜻이에요? 이해부터 해야 됩니다. 이해부터.
자, 공부해 놓은 내용들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책을 보면 책은 한글로 돼서 읽어지지만은 읽고 나면 머리에 남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해하는 거. 저도 여러분 봅니다. 보면은 결국은 다 합격하는 분들은 이해를 출석을 통해서 한다는 뜻이에요. 출석해서 자, 강의를 좋든 싫든 또 자기가 듣기 싫든 듣기 좋든 무조건 듣다 보니까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의 바탕을 위해서는 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출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11월 달부터 내년 자 7월 달까지는 무조건 이해가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 무조건 출석해서 들어야 돼요. 물론 집안에 뭐 급한 사정이나 반드시 결석을 해야 할 그런 사정이 있을 때는 결석하셔야 되죠. 자, 그날 결석해서 못 들어온 건 저기 동영상 찍고 있죠. 그거를 잠시 보충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는 있지만은 저 동영상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수험기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복습을 해라요. 어떻게? 꼭 해야 돼요. 꼭. 아니, 수업을 들어서 어느 정도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 것 같으면은 일단 내 거로 만들어야 되죠. 내 거로 만드는데 집에 가서 나름대로 자, 복습을 해야 내기 됩니다. 예. 그러면 복습을 꼭 해야 되는데 자, 복습 방법. 자, 1번. 자, 책을 읽으면서 자,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암기도 한다. 2번. 나는 보니까 아예 암기식으로 복습해야 되겠더라. 3번. 소설, 책 읽듯이 그냥 가볍게 읽는다. 1, 2, 3 중에 어느 방법이 가장 좋습니까? 예, 1번은 3년 이상 걸립니다. 학교하는데 2번은 그렇죠. 이거는 10년 이상 걸려요. 1년 만에 합격하려면 소설책 들으시 읽으세요. 아시겠습니까? 부담 없이 읽으란 말이야. 예. 자, 공법은 이 어마어마한 양이 한마디로 전부 다 무슨 사항이다? 암기사항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외워? 못 외웁니다. 그냥 선생님 설명 듣고 이런 뜻이다라고 소설책 읽듯이 읽고 덮으세요. 한두 번 읽고 덮어라요. 이렇게 복습하시라요. 처음에는. 그러면 그 다음날 읽으면 자세한 사항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면 할게요. 아, 나는 기억이 나던데요. 그럼 불합격합니다. 뭐가 했다는 뜻이야? 암기했다는 뜻이야. 암기. 외운다는 뜻이야.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이 과목은. 물론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먼저 이해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1월 달에 딱 되면은 1월부터 암기 프린터를 줍니다. 예, 4페이지짜리 암기 프린터 아예 줘요. 외우고 정 외우고 싶거든. 요거 외워라 이 뜻이에요. 예. 외우는 거 이게 답니다. 그 외에는 다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와 같이 외우지 말고 소설책 읽듯이 읽고 넘기라 이 뜻이. 예. 자, 그리고 복습을 하는데 시간. 자, 몇 시간 정도 복습해야 되겠습니까? 자, 수업한 것만 복습하시면 돼요. 수업한 것만 복습하는데, 자, 지금은 한 30분 하면 되죠? 예, 한 30분 하면 돼요. 오늘은 30분도 안 걸릴 거예요. 오늘 수업한 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점진적으로 시간을 자꾸 늘려나가야 돼요. 1, 2월 달에 뭐 1시간 정도, 3, 4가 하면 한 2시간 정도, 이런 식으로, 자, 공부량을 서서히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9, 10월 달에 이때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하루에 5, 6시간씩 몰아서 확 이때 공부해야 되죠.
자, 그렇게 1년 동안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11월 12일 달을 한 30분 다 하면 딱 맞아요. 그럼 30분 하고 나면 그 다음 뭐? 그냥 노세요. 뭐 공부한다고 아무도 머리 든 것도 없는데 뭘 할 게 있다고 뭐 서너 시간씩 앉아있어. 그냥 노세요. 그 처음부터 짐 빼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예. 자꾸 이제 공부량이 늘어나면서 여러분 공부 시간도 어떻습니까? 늘어나야 돼요. 여기 정상입니다. 자, 그리고 1월달 딱 되면은, 자,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이 시험은 1차, 2차로 나눠 시험 치죠. 1차에 합격하면은, 그 다음에 2차를, 1차를 면제해 줍니다. 1차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1월달부터는 이제 주말에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주로 주말에 무슨 공부한다? 1차 공부를 하셔야 돼요. 1차 공부 위주로 적어도 6월달, 7월달까지 1차를 조금 공부량을 많이 늘려놔야 됩니다. 7월달 이후에 1차가 안정되죠. 안정되면은 2차는 성적이 금방 올라갑니다. 자, 공부 같은 경우에는 1월달부터 계속 그 테마 자료를 가지고 복습시키니까 예, 계속 읽는다. 계속 읽다 보면은 나중에 7, 8월에 가면은 다 됐어요. 벌써 공부가. 예, 할 게 없어. 예. 그러면은 여러분이 성적이 안정적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복을 꼭 하셔야 돼요. 이 9, 10월인데, 우리가 이제 8월 달부터 10월 달 시험 칠 때까지 한 70페이지로 공부 내용 전체를 정리해 줍니다. 이 테마 자료예요. 그래서 올해 시험 33회 시험 칠 테마 자료가 이때 나와요. 8월 달에 딱 나옵니다. 이때는 무조건 이거 강의 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 안 들으면 결국 만난 뜻이요. 내 떨어지겠다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올해 32회 테마 자료 가지고 복습 좀 해놨죠. 그러면 33회 시험식은 새 테마 자료를 볼 때는 속도가 어떻다? 엄청 빨라집니다. 결국은 이걸 가지고 이제 자꾸 읽는 거예요. 읽으면은, 자, 8월 달부터 10월 달 사이 읽으면은, 자, 여러분이 성적이 적어도 70점 이상은 안정적으로 떴다. 나옵니다. 그래서 잘한 분은 90점, 88.5, 87.5 이런 식으로 와요. 그렇게 성적이 나오니까, 자, 결국은 이걸 잘 여러분이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딱 1과목까지 다 가르쳐줍니다. 이때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라 다 정해줍니다. 정해준 대로 딱 읽어버리면 그냥 공법은 정리가 다 됩니다. 10월 달에 시험 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돼보세요. 공부할 게 있는가? 다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안정적으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만에 합격해야 됩니다. 왜? 이제는 어영부영 할 시간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상대평가 실시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리고 잠시 이제 쉬었다가, 두 번째 거기에 자료 보면은 부동산 공법의 구성이라고 해가 있죠.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10분 쉬었다 합시다.